안녕하세요. 김상엽입니다. 컴퓨터 화면 감시 프로그램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컴퓨터 전체 화면이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윈도우를 변화가 생기면 이제 감시하고 있을 때 변화가 생기면 PNG 파일로 저장하는 그 작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존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그 웹 서비스하고 연동을 해서 웹 페이지에서 현재 컴퓨터의 화면을 보거나 아니면 특정 윈도우의 화면을 보는 그런 기능을 간단하게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오늘은 좀 추가할 건데요.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왔는데 웹 서비스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저희 프로그램부터 먼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컴프와치독이라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기존 프로그램에서 이제 대상 찾기라는 걸 제가 추가로 버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이제 이걸 안 누르면 전체 화면 복사가 되는 거니까 일단 안 누를게요. 안 누른 상태에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드.js를 실행하면 이제 실행이 되었고요. 이걸 이제 제 컴퓨터 말고 다른 원격 컴퓨터에 접속을 했는 걸 한번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화면을 이제 가져온 겁니다. 지금 이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격에 있는 컴퓨터 화면을 이 컴퓨터에서 55번 컴퓨터에서 50번 컴퓨터 화면을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시 대상 화면 가져오기 누르면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좀 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서 좀 디버깅 편하게 하려고 제가 예제를 바꿨어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실시간 그래프 갖고 실시간 선 그래프 갖고 감시하는 걸 했었는데 오늘은 이거 제가 만든 예제 중에 이렇게 이미지 하나 띄워서 로테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이거 레벡스 예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져왔어요. 요걸 감시하도록 했는데 뭐 이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누르시면 이제 여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감시 대상을 제가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상 찾기 누르면 얘를 찾았을 때 얘만 캡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상 찾기 누르면 대상 윈도우를 찾았습니다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얘만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버 컴퓨터죠. 그러니까 현재 그 노드.js가 설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에 있는 전체 화면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윈도우를 이제 미리 매핑을 좀 해놓으면 그 윈도우의 화면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오늘 구현해 볼 겁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예외는 다 생략하고요.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다른 걸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요 페이지를 이제 어떻게 구성했고 이제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부터 좀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거 어, 배우시려면 웹 서비스하고 MFC하고 어떻게 연동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 하시기 전에 이걸 이제 안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레벡스 카페에서 여기 보시면 이 스마트 버튼 만들기 1번이 스텝 1이 있습니다. 이거 뭐 유튜브에도 있고요. 스마트 버튼 만들기 스텝 1이 지금 2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스텝 1만이라도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을 보셔야지 어떻게 이제 기본적으로 MFC하고 노드.js로 만든 웹 서비스가 연동하는지에 대해서 그 개념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할 걸 들으시려면 무조건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 스마트 버튼 만들기 스텝 1을 보시고 보셔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설명한 걸 또다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봤다는 가정하에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구성한 걸 보여드리면 일단 그러니까 노드.js만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설치하실 필요 없고요. 딱 노드.js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링크했던 거기 보면 노드.js 어떻게 설치하라고도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파일은 여기 요 4개의 파일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웹 서비스를 하려면 여기 지금 보면 웹게이트 네이티브 노드랑 binding.js는 그 MFC로 만든 그 프로그램과 연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파일은 제가
여기서 이 예제에서도 첨부 파일로 드릴 거거든요. 요거 이제 받아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러니까 컴퓨 와치독 .js,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백엔드 작업, 그러니까 노드.js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백엔드 작업에 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고요. 요거는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쓰는 HTML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 이제 어떤 형식으로 페이지를 보여줄 것인가, 웹페이지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이 두 개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돌아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중에 좀 더 관심이 생기시면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되는 거지. 난 자바스크립트나 HTML 잘 몰라서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코드를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뭐 HTML 코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게 답니다. 여기서 이건 기본 형식이고요. 메타로 되어 있는 건 기본 형식이고, 이건 기본 형식이고, 이건 배경 색상.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여줄 때 어떤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버튼 보여줄 때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이제 기본 정보이고요. 이거 제목줄에 나올 탭에 표시될 문자열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배경이나 그러니까 이미지나 그 다음에 버튼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을 사용할 것인지 스타일 시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요게 이제 화면에 보일 것들인 거죠.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 띄우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걸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요 제목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요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배경색은 지금 요 색이 이제 배경색인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 이미지는 여기 캡처된 이미지를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이고요. 뭐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윈도우가 커지면 이 그림이 더 크게 나오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이제 수평이죠. X축 평을 100%로 쓰겠다라는 뜻으로 적은 거고요. 하이트는 이 비례에 맞춰서 이제 X축이 커짐에 따라서 Y는 비례에 맞춰서 쓰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은 이 마진은 요 밑에 있는 요 간격입니다. 버튼이랑 이미지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 거고요. 커서 타입은 뭘로 할 거냐, 그냥 화살표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폭과 높이는 이제 요 버튼의 폭과 높이입니다. 여기 220, 그죠? 여기에 40 이렇게 형식을 정해주는 겁니다. 내가 사용할.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바꾸시고 싶으면 여기 있는 정보 바꾸시면 스타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제목입니다. 제목. H1이 이제 글꼴 같은 이제 특성, 그러니까 제목 뭐 1, 제목 2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H1은 여기 나와 있는 요겁니다. 좀 지울게요. 여기 적혀 있는 요게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나와 있는. 그죠?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 바꾸면 요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아이디가 get 이미지 버튼이라는 버튼을 쓰는데, 여기 이제 제목, 그러니까 LX 버튼 스타일 쓰겠다라는 거죠. 요거. 그래서 감시와의 대상 화면 가져오기라는 이름으로 버튼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요 버튼 만드는 이야기가 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밑에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버튼은 저는 하나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 get 이미지 버튼이겠죠? get 이미지 버튼이 눌러졌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수행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타겟 이미지라는 이미지를 필드를 가져오겠다. 타겟 이미지는 요겁니다. 요거인 거고요. 요게 지금 요겁니다. 요 밑에 있는 크게 나와 있는 이미지 있죠? 요 이미지가 없으면 조그맣게 깨진 이미지 표시 있죠? 그걸로 나와 있다가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필드 이름이 타겟 이미지고요. 아이디가.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소스는 이 PIC라는 픽처라는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이미지 가져와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PIC라는 이 폴더를 그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적혀면 name 0, 그러니까 0번 아이디를 가진, 그러니까 0번이니까 제가 카운트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이거 왜 그러냐면 그냥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 캐싱을 해가지고 동일한 걸 요청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같은 URL, F5 누른 것처럼 같은 URL을 계속 보낼 때 서버 입장에서는 이미 갖는 거랑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자꾸 요청하나 싶어서 그 요청을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게 하려고 매번 요청하는 URL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드를 그냥 임의로 하나 더 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이 뭐 달라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데 요게 이제 제가 카운트만 하나 넣어가지고 계속 호출할 때 다른 URL인 것처럼 다른 자원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버한테 약간 기만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썼고요. 사실은 그 설정에 따라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캐싱하지 말라고 그냥 무조건 보내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아직 우리는 이제 웹 서버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실수하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하든 좀 입문자분들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게 안 나오게 그냥 하려고 이렇게 좀 작업한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해야 이제 뭐 세팅 잘 못하셔도 그냥 돌아갈 테니까 제가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타겟 이미지가 요 이미지죠. 이 타겟 이미지를 이제 아주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카운트 변수거든요. 카운트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래서 여기 해놓고 보낼 때마다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그 숫자 값을 여기서 넣어서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0이라고 고정을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PIC라는 폴더로 요청을 하는데 name이라는 이게 인자죠. name이라는 변수에 0을 대입해서 보내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변수 값을 쓰는 거니까 처음엔 0이었겠지만 이제 플러스 하고 쓰는 거니까 이제 PIC의 name은 1 이렇게 되고 한번 또다시 버튼을 누르면 PIC의 name의 2, name의 3 이런 식으로 해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로 고정되게 URL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숫자가 계속 바뀌면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정보랑 다르다고 판단해서 계속 이제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명령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HTML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웹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 이름만 봤을 때 딱히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이 도큐먼트라는 용어는 이 지금 문서 파일이잖아요. 이게 HTML 문서 파일이니까 그 용어이고요. 이제 get element by id는 이 id를 갖고 항목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 id가 요 id이거나 요 id겠죠. 그래서 get 버튼을 찾아서 이 버튼이 눌러졌으면 이 함수 실행하겠다. 그리고 이 함수 실행할 때는 카운트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get element by id면 타겟 이미지 그러니까 얘겠죠. 얘를 찾은 다음에 얘의 소스 이미지를 다시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PIC 밑에다가 있는 이 파일, 이 값을 가진 이미지로 한번 다시 갱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HTML 작업은 다 끝났고요. 실제로 이제 이 HTML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서버하고 상관없이 그냥 로컬에 있는 파일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거 한번 실행해 보면 더블 클릭하면 실행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밑에 지금 얘는 서버랑 연결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 HTML 파일을 그냥 실행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미지는 서버에서 못 가져오죠. 그죠? 예, 지금 그냥 HTML 파일 실행한 거니까 파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깨진 것처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HTML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 한번 볼게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아까 보라고 했던 거 보면 이제 대충 설명은 나오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HTTP 사용하겠다, 뭐 URL 그러니까 파싱하는 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파싱할 때 쓰는 여기 좀 라이브러리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C에서 생각하면 요거 이제 파일 시스템 쓰기 위한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드는 웹게이트라는 컴포넌트 쓰려고 하는 거고 이제 얘는 웹게이트 컴포넌트를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웹 서비스는 이제 크리에이트 서비스 하면 이제 웹 서버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URL을 이제 파싱하는 그 패스 가져서 할 건데 사실은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고정된 이미지를 쓸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서버랑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IC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요걸 했거나 아니면 요걸 했을 때 들어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이걸 호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PIC에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달라고 하고 여기서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요청을 만나면 얘들이 가서 이거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이 디렉토리 요구해서 이제 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게 이제 URL 파싱하는데 사실은 지금 안 쓰죠. 이거 사실 이 코드는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쓰지 않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웹게이트를 통해서 뭘 요청하냐면 타겟 언더바
이미지.png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이 MFC 프로그램한테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MFC 프로그램으로 타겟 언더바 이미지.png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화면을 캡처해서 네가 이제 대상이든 전체 화면이든 그 화면을 캡처해서 파일 이름을 타겟 언더바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 그죠? png 파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이제 이 명령을 보내면 이제 걔가 캡처해서 파일을 만들겠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 얘가 파일 리드해서 이 타겟 이미지.png 파일을 읽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 업데이트를 반영을 해서 이제 사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URL 분석을 하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타겟 이미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들어졌으면 그걸 이제 타겟 이미지를 읽어서 웹브라우저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얘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else문은 이 컴퓨와치 독점 HTML 파일을 읽어서 처음 시작 페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시작 페이지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요청과 버튼 눌렀을 때마다 처리해주거나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얘가 처음 항목 만들 때도 한번 0번 넣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한번 이제 이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버튼 눌렀을 때 온클릭 되었을 때 요청을 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게 수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게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자바 스크립트로 이제 백엔드 작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화면에 보여줄 내용이고 얘는 서버가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노드.js만 딱 할 거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 너무 깊이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요 내용이 뭔지 정도만이라도 좀 찾아서 하면 되고, 요즘은 이제 뭐 챗GPT나 코파일럿 같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요 소스 넣어주시고 코파일럿한테 상세하게 소개해달라라고 하면 코파일럿이 그냥 엄청 자세하게 소개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정도만 그냥 아시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웹을 중심으로 하면서 작업할 게 아니라 그 MFC 응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웹을 확장하는 개념이니까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막 못하고 할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 세세한 내용을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깊게 하면서 저게 의미가 뭐지, 뭐 저건 어떤 형식이지, 저건 왜 저렇게 적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지금 여러분들 하셔야 될 때는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파일을 읽고 와서 브라우저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지, 요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그 정도 수준만 아시면 되죠. 이미지는 요렇게 이렇게 읽어서 보내면 되는구나, 그 정도. 저희 웹게이트로 보낼 때는 요렇게 하면 웹게이트로 보낼 수 있구나, URL 들어오면 분석하고 싶으면 요렇게 하면 분석할 수 있구나, 요게 디렉토리 기반으로 요청하는 거구나, else일 때는 메인 시작에서 프로그램 제일 처음에 웹페이지가 시작되었을 때 호출되는 영역 작업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걸 쓰지 않으면 5분인가 6분 지나면 타임아웃 걸려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임아웃 0을 해서 무한으로 타임아웃 안 걸리게 한 겁니다. 간단하게 테스트할 때는 저거 안 하셔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 할 때는 저렇게 해 놓으셔야지 시간이 지나도 끊기지 않고 계속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백엔드 작업이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죠? 요게 이제 백엔드 작업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프론트엔드 작업이겠죠. 화면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에 보여줄 작업. 그래서 웹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백엔드 작업하고 프론트엔드 작업해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렇게 지금 프롬 종료해버렸네요. 접속을 하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죠? 웹 서비스, 그러니까 노드.js하고 MFC 프로그램하고 좀 약속한 게 뭐냐면 이 타겟 이미지.png라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기반으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게끔, 요 이미지를 가져가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라서 이제 우리가 작업할 때는 결국 이 타겟 이미지 있죠. 이 타겟 이미지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하면 파일 네임을 시간 베이스로 막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게 중복되어야 되겠죠. 중복되어야지 얘가 이해하고 가져갈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고 시간 베이스로 만들고 그 시간에 리턴 값을 줘서 얘가 그 이름을 읽어서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예외나 이런
좀 더 능동적인 방법 이런 것들 쓰지 않고요. 그냥 지금은 정말 개념만 딱 잡자는 가정하에 가장 최소한의 방법만 사용해서 예외도 최소한으로만 처리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바꿔볼게요. 얘도 기존에는 감시 시작 누르면 타겟 대상 찾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대상을 찾는 버튼을 그냥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냥 대상 찾기라고 할게요. 파인드 타겟 버튼이라고 할게요. 파인드 타겟 버튼이라고 변수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복사해서 썼으니까 그죠? 맞춰줘야 되겠네요. 오더 맞추는 건 하실 줄 아시죠? 이게 탭 순서 눌러서 이렇게 오더를 맞추고 싶으면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빈 공간을 클릭하면 끝납니다. 항상 이제 바뀌었으면 이 세이브 올 눌러서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없었을 테니까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타겟을 지금은 그 기존 소스는 이 선그래프 그리기로 지금 제가 했었는데 선그래프는 내가 움직여줘야지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과처럼 나중에 지속적인 감시나 사용자가 이제 눌러서 감시하는 걸 이제 잘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매번 눌러주면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아까 요런 예제 이것도 제 그 LX 카페에 가시면 예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런 예제 만들면 얘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요걸 이제 쓰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요걸 찾는 방법은 기존에도 소개했었죠. 일단 기본 코드 옮겨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예전에 모니터링 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요걸 독자적인 이제 함수로 빼려고 하는 겁니다. 가져와서 여기다가 버튼 누르면 하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찾으면 그 찾은 윈도우 영역을 쓸 거고 만약 못 찾으면 대상 윈도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전체 영역 함수로 쓰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327700 갖고 요것만 달라질 거거든요. 요것만 요 뒤에 있는 요 글자만 다를 거예요. 그래도 이제 확인할 건 확인해야 되니까 요걸 찾을 때 제가 그 방법 알려드렸죠. 팁스 파인드 사용해서 F2 누르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F3 누르면 여기 어떤 놈인지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죠? 찾았을 때 상자 정보 누르면 밑에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는 저는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여기 이미지 회전하기 1 요 내용만 알면 되잖아요. 요것만 가져가면 나머지 코드는 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우리는 요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요것만 가져가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대상 윈도우가 우리가 선그래프가 아니라 지금 회전하는 그 이미지 회전하는 예제로 대상 윈도우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겠다 하고 찾았으면 이제 대상 윈도우의 영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걸 못 찾았으면 이제 전체 자기 화면 전체를 캡처하도록 그렇게 지정하도록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상 윈도우 선택할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졌습니까? 이제 스타트 버튼 할 때는 따로 체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는 이제 빠져서 필요가 없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여기 버튼이 있으면 이걸로 이제 작업하도록 이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름을 좀 다 바꿔야 되겠네요. 이름을 다 바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저장해야 될 게 요거는 이제 안 바뀔 거니까 좀 닫아 놓을게요. 안 바뀔 거는 여기도 파일 네임을 시간으로 쓰는데 이제 타겟 그걸로 바꿔 타겟 언더바 이미지 .png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저장하는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여기도 저장하는 코드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기도 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함수를 만들어서 합칠게요. 저 두 개 코드를. 그리고 어차피 다 바꿔야 되니까 여기다가 save target 이미지 이렇게 해서 const 더블 캐릭터 언더바 포인터 ap 파일 네임 네 이렇게 함수를 추가할게요. 헤더 파일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 함수는 지정한
파일로 화면을 캡처해서 대상을 캡처해서 지정한 파일로 저장하는 함수. 그죠? png 파일이죠. png 파일로 저장할 겁니다. 예. 이제 이름이 얘는 고정됐다고 이 함수 자체에서는 고정 안 할게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 데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 함수 안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기존에는 뭐 이것저것 막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하고 요 이름이 그냥 요걸로 바뀌면 되겠죠. 요걸로 바꿔주고 얘는 어디다 저장했다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타겟이 요걸로 해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지금 이거는 이미지는 여기서는 고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타이머에서도 같이 써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저기 인저로 넘겨줄 필요가 없었네. 뭐 그래도 일단 아닌가요? 이거 왔는데 예, 그래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낫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 가져가서 이렇게 쓸게요. 맞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네요. 준 거 갖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 호출하면 save target 이미지 호출하면 이제 저장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이걸로 고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세이브 버튼 눌렀을 때는 그죠? 이건 다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아까 세이브 버튼 눌렀을 때 타겟 언더바 이미지.png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졌죠? 현재 화면을 캡처해서 타겟 언더바 이미지.png 파일로 저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타이머 쪽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이머 쪽도 결국은 코드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너무 기니까 이렇게 잠깐 내려올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타이머도 시간 되면 그냥 타겟 이미지로 그냥 고정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바꿨고 여기다 바꿨고 이제 웹게이트만 붙이면 되겠네요. 다 됐어요. 웹게이트 붙이는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게이트 이제 쓰려면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인클루드 하고 여기다가 이제 앱게이트 추가해주면 되니까 앱게이트. 이게 웹게이트하고 앱게이트하고 서로 통신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까 우리 여기 컴포넌트 보시면 백엔드 보면 이제 여기 웹게이트라는 거 쓰잖아요. 얘랑 지금 얘가 서로 통신해서 지금 그 웹서버 노드.js가 들어오는 웹서비스하고 MFC 만든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넣으시고 초기화 코드는 초기화 객체 선언부터 하면 되죠. mAppGate 목이 오늘 왜 이래 안 좋지? 여기다가 웹게이트와 연동할 객체 이렇게 할게요. 웹게이트와 연동할 객체를 이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쓰려면 얘도 초기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초기화해 주냐면 on initial dialog에다가 해주면 되겠죠. 요거 하기 전에 여기다 넣어줄게요. 점 하고 create라는 함수 쓰면 됩니다. create하고 현재 이 윈도우에 핸들만 남겨주시면 되고 나머지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문 하나 넣어서 실패하면 0, 성공하면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해놓고 게이트와 통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요 메시지를 보고 에러 났으면
이게 안 나오겠죠? 에러도 출력해놓을까요? 해놓고 이게 통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뭔가 초기화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멘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웹게이트랑 통신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웹게이트가 어떤 요청을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사용자 버튼 눌렀을 때 PIC 통해서 들어와서 이 게이트 오브젝트 웹게이트를 통해서 send command sync 해가지고 target image.png 이 이름으로 파일 복사해 달라고 요청을 보내는 이제 함수가 여기서 콜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으면 여기서 이제 저 메시지가 날아오는 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프로젝트에 가서 클래스 마법사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 메시지에 가서 얘들이 내부적 WM 카피 데이터라는 IPC 쓰거든요. 그냥 카피 데이터 카피만 쓰셔도 돼요. 카피 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카피 데이터 더블 클릭하면 이제 추가가 될 거고요. 확인 누르면 이제 일로 옵니다. 변수 이름 너무 기니까 좀 바꿀게요. AP 뭘로 바꿀까요? CDS 그냥 약자로. 그럼 요것도 이렇게 변수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아이디거든요. 여기다가 우리가 웹게이트가 보내주는 게 2001번으로 제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해서 2001번이 들어왔다라는 건 웹게이트가 뭘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게이트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웹게이트가 뭘 보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커맨드 아이디를 얻어야 됩니다. 웹게이트가 보내는 고유 명령 번호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웹게이트가 받았으니까 get command id 이렇게 하고 이제는 넘어온 거 그냥 그대로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얘가 명령 번호를 얻는 겁니다. 명령 번호를 얻는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뭔가 받아서 내부적으로 이제 받은 데이터를 우리가 쓰면 되는데 지금 아까 여기 서버가 보낸 거 보면 웹 서버가 보낸 거 보면 파일명 하나 딱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름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가져온 거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데이터가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강제로 그냥 문자열로 그냥 강제 캐스팅 할게요. p command str 명령 문자열을 한번 받아보면 이 mappgate.get receive str 이렇게 하시면 웹게이트가 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웹게이트가 전송한 문자열 받기. 그죠? 이렇게 받은 걸 얻는 거죠. 이미 받았으니까 문자열 얻깁니다. 이미 받은 겁니다. 이게 들어왔다는 건 이미 받아서 앱게이트가 이미 받아서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앱게이트한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달라고 하면 이제 얘가 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떤 형식이 들어있습니까? Node.js가 JS가 전송한 정보는 대상 이미지를 저장할 파일 이름이죠. 이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타겟 이미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요 이미지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그대로 파일로 저장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LX 앱 일단 들어왔다는 걸 인지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 node.js에서 캡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로 들어왔다는 건 이제 Node.js에서 캡처 요청이 이제 들어왔으니 이제 그걸 수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캡처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세이브하는 함수를 아예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좋아진 겁니다. 세이브 어디 갔죠? 세이브 함수. 요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호출해서 강제로 세이브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세이브해서 요거는 이제 타겟으로 그냥 고정하지 않게 요걸로 할게요. 요게 뭡니까? 이렇게 보내준 거잖아요.
지금 웹서버 노드.js가 보내준 이름을 사용해서 그대로 캡처를 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요 이름 출력되는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node.js에서 요청한 이름으로 캡처된 이미지를 저장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받은 거 그냥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만 하면 그냥 보내줄 수 있으니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멘트는 이 함수 안에서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갔지? 여기 이제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죠?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은 변화 여부 없이 무조건 캡처해서 보내네요. 그죠? 지금은 이제 강제니까. 여기 변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변화 체크를 얘도 안 하네요. 변화 체크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할게요. 이 변화 체크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안 바뀌었는데도 계속 파일 만들면 그 시스템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래서 여기 if에서 변화 체크를 할게요. 요거만 체크해주면 되잖아요.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반환값만 사용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else에서 얘는 멘트가 왔어도, 이거 너무 멘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무시할게요. 왔는데 저장 멘트가 안 뜨면 그거 변화가 없어서 저장을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떴다면 이제 저장하는 걸로 보면 되고, 만약 로그를 많이 남는 것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남기셔도 되죠. 많이 남겨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변경사항이 없어서 화면이 변경되지 않아서 저장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기존 파일을 유지합니다.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하면 이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 바뀌었으면 이제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거고요. 근데 웬만하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근데 뭐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안 바뀔 수도 있죠. 그 경우는 이제 예외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 명이 접속해서 막 누르면 이제 막 같이 막 업데이트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줄이시려면, 이게 우리가 시작하고 멈춤 기능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작을 하게 되면 뭘 바꿉니까? 이 image mon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1로 되면 감시 중이니까 얘가 0.5초마다 감시해서 그 타겟 이미지를 만들겠죠. 얘가 그저 타이머에서 타겟 이미지를 계속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ismon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클라이언트가 눌렀을 때, 버튼을 눌러서 요청할 때 굳이 내가 다시 캡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얘가 타이머가 이미 돌고 있으면 계속 만들고 있을 테니까 그냥 그 이미지 가져가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자동 모니터링 할 때는 중복해서 캡처하지 않도록 여기서 요걸 하나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if문 하나 달아서, 그죠? 무조건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모니터링이 아닐 때, 모니터링 모드가 아닐 때, 수동 모드일 때만 캡처해서 보내고요. 만약에 자동으로 캡처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냥 캡처되어 있는 타겟 이미지 쓰라고, 그렇게 이제 조건을 하나 추가한 거고, 이건 뭐 개발자의 선택이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저는 이제 중복되는 거 싫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냥 여기 없어도 뭐 그렇게 무리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거 있죠. 다 끝나고 나면 리턴 결과를 정확하게 줘야지 얘가 수행을 잘 한다고 했죠. 그래서 리턴에서 make l param make param에서 첫 번째 인제는 무조건 커맨드 아이디 적으셔야 돼요. 커맨드, 우리 여기 얻은 이 아이디 있죠. 이 아이디를 무조건 첫 번째 인자로 써야 되고요. 걸로가 또 생겼지. 써야 되고, 두 번째는 1 또는 0을 반환해야 되는데 1을 반환하면 됩니다. 추가 통보 없다, 그냥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정한 명령 아이디의 수행 결과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부가 설명을 적어드리면 이런 거죠. 수행 결과가 만약에 0이면 0이 나왔으면 0은
작업 중이고 작업 중인데 그러니까 작업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바로 리턴할 바로 이제 결과를 반환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0이. 그래서 작업 중이고 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통보를 하겠다. 이게 결국은 이제 비동기 작업입니다. 사실 이거 하려면 세션 관리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간단한 예제에서는 거의 이건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간단한 거니까 일을 반환 보통 합니다. 이제 이러면 작업 완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작업 완료고 이건 동기 방식이고 추가 통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앞에 제가 작업하는 기본적인 예제들 작업할 때는 거의 일을 반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안 해놓으면 제대로 이제 그 노드.js가 요청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응답을 안 하면 이제 노드.js 쪽에서 처리를 제대로 데이터를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와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걸 이제 제가 내부적으로 이제 숨길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나중에는 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잘하게 되면 좀 노드.js랑 좀 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또 이거 다 직접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추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드러나도록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났고요. 한번 빌드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저는 이제 파일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작업하는 폴더가 이거거든요. 여기인데 실행 파일을 그러면 디버그 여기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노드.js는 이 경로에서 돌 거거든요. 이 경로에서 도니까 결국은 여기에 실행 파일이 있어야지 워킹이 같아지면서 작업이 제대로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빌드한 실행 파일을 릴리즈로 빌드해서 저기 워킹하는 데다 갖다가 넣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릴리즈로 바꾸시고요. 빌드 모드를 릴리즈로 바꾸시고 프로젝트 속성에 가셔가지고 여기 고급을 누르시면 이게 이미 우리 저번에 할 때가 한번 했구나. 이 정적 라이브러리에서 MFC 사용이라는 요 항목으로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릴리즈 빌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릴리즈 빌드가 되면 여기 폴더에 보시면 릴리즈 폴더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이제 요것만 있으면 배포하실 때 문제가 없어요. 다른 딜레이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거예요. 기존 거 이제 덮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럼 이제 얘는 딱 요 실행 파일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다 배포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 것 같으면 요거 압축해서 주면 되는 거죠. 실행 파일만. 그럼 받는 사람이 압축만 풀어서 그냥 설치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실행만 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는 사람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실행이 돼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아까 이제 요거 그러니까 항상 얘부터 먼저 실행하셔야 돼요. 하고 나서 노드.js 가서 요거 실행하면 되겠죠. 노드.컴프 watchdog 그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서비스가 실행이 되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대상 찾기를 안 누르면 전체 화면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대상 찾기를 안 누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게 아닌데 요거구나. 여기서 대상화면 여기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현재 화면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감시 이제 만약에 이제 일단 띄워놓고 어디 갔지? 회전하는 거 띄워놔야지 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넣고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그죠? 이건 지금 제 컴퓨터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이거 맥시마이즈에서 보면 더 크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더 크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그 현재 그 화면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제 커지면 더 이미지 커지는 게 아까 스타일에다가 100%, 위스 100%, Y는 오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 사실 웹적인 건 뭐 그냥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바뀌는 게 나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하는 건 이미지 왼쪽에 떠 있었네. 두 개나 떠 있었네. 하나는 닫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대상 찾기 한번 눌러볼게요. 대상 찾기를 누르면
지금 대상 윈도우를 찾았습니다 나왔죠. 그러면 이제 얘를 찾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대상화면 가져오기 누르시면 이렇게 얘만 가져옵니다. 빠르게 눌러볼까요? 이렇게 열심히 캡처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그 어떤 이제 자기 개발 PC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어떤 테스트하는 PC 아니면 뭐 서버 이런 데다가 뭐 원격 제어 툴을 설치하지 않고 그죠? 그냥 내 화면의 상태만 확인, 내가 만든 프로그램의 상태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컴퓨터에다가 간단하게 노드.js 설치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이 예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네 가지 파일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HTML, 이 네이티브 노드, 바인딩 JS 요것만 복사해서 집어 넣으시고요. 그죠? 그다음에 자기가 만든 요거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겠죠. 제가 요거는 실행 파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소스 올려놓을 테니까 빌드에 쓰세요. 왜냐면 실행 파일 드리면 그거 뭐 요즘은 거의 백신 프로그램들이 다운받으려면 전부 다 바이러스 처리해서 못 받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스 갖고 그냥 빌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야 또 의미가 있으니까 예, 요런 파일만 있으면 나머지 서비스는 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드.js 아까 설치하신 다음에 이게 런만 하시면 되죠. 이제 실행 순서는 무조건 우리가 만든 거 먼저 실행을 하고 노드.js 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좋은 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테스트한다고 제 그러니까 핸드폰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이 URL로 웹 URL로 접속해서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멘트 한번 보세요. 저 화면 안 건드리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예, 지금 보시면 이게 멘트가 지금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제 지금 폰에서 지금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폰에서 보도록 예,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외부에 나가거나 아니면 잠깐 딴 자리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자기 프로그램이 지금 잘 돌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URL만 이렇게 해놓고 누르시면 자기 이건 이제 전체 화면 가져오는 것도 사실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대상 찾기 해놓고 그 대상만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해놓으면 자기가 꼭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딴 데서도 이렇게 눌러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뭐 화면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이제 나중에는 그걸 일일이 자기가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변화가 되었을 때 그 이벤트로 체크해서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걸 노티할 수 있게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응용을 하시면 예, 자기가 사용할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다 만들어 드리면 재미가 없고요. 제가 좀 기간을 두고 예, 업데이트를 조금씩 해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보시고 좀 응용하셔서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이나 아니면 대상 윈도우, 내가 원하는 윈도우를 화면을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윈도우가 이렇게 가리잖아요.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가렸잖아요. 그러면 볼까요?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가려가지고 지금 좌표 계산이 이제 엉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가려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움직이면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요. 움직이면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상 찾기 하면 이제 또 막 이제 대상 찾기를 누르고 하면 다시 조정이 되죠. 근데 이렇게 겹쳐진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또 해결하려면 또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MFC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하시면서 이제 MFC랑 조금씩 더 친해지시고 MFC의 여러 가지 기능들도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MFC 하는 사람들은 MFC 프로그램만 할 수 있다는 편견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MFC로 만든 프로그램의 어떤 아웃풋을 이게 이미지가 저장하는 게 결국은 아웃풋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얘를 찾아서 그죠 파일로 저장하는 게 자기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한 결과물을 웹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가져가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캡처가 아니라 지금 얘처럼 캡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치면 자신의 아웃풋을 이미지로 바꿔서 보낼 수도 있고 텍스트로 바꿔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게 로그 뜨는 것도
여기서도 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시판처럼 만들어서 현재 프로그램의 로그가 그게 계속 나오도록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예, 훨씬 더 활용도가 높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만든 것들을 웹으로 보면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인가 제 블로그에다가 누군가 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기존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 뭔 차이가 있느냐, 이게 프론트엔드 기술이냐 백엔드 기술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명확한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웹이 중심이 아니라 어플을 중심으로 두고 웹을 확장하는 개념을 쓰려고 지금 노드.js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MFC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고 고객이 웹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 달라, 그러니까 웹으로도 뭘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이제 잘못 생각하면 MFC는 그걸 못해요 라고 이제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타협을 해서 간단하게 모니터링 하거나, 지금처럼 이것도 결국은 제어하는 거죠. 요청해서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제 그 MFC하고 연동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공부하시라라는 뜻으로 제가 이제 이런 예제들을 소개하는 거니까 한번 이걸 잘 공부하셔서 현재 지금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MFC 프로그램들 있죠. 거기다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고객들의 반응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웹으로 다 리뉴얼하거나, 보통 이제 MFC 프로그램하고 웹 서비스하고 합치라고 하면 웹이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좋은 거 나쁜 거 합치면 나쁜 걸로 통일돼 버립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리냐면, MFC 프로그램은 실시간성이나 좀 성능 좋은 그리고 사실 제어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소프트는 MFC를 거의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능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웹으로 되게 되면 전부 다 DB로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웹이랑 어플이랑 합치려면 당연히 어플은 다 하면 다 없어지고 그냥 데이터 수집해서 DB로 밀어 넣어주고, 웹이 그 DB에 있는 거 가져와서 뭐 보여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실시간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으로 다 그런데 실제로 제어하고 쓰시는 분들은 어플로 다 쓰거든요. 성능 때문에. 근데 웹 때문에 그걸 다 웹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불편함을 계속 쓰는 사람, 작업자들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웹으로 쓰실 분들만 일부 기능을 좀 늦더라도 웹으로 쓰면 되는 거고, 주작업자들이나 늘 작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존의 어플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어플로 중심으로 하고, DB도 쓰지 않습니다. DB 써도 되는데 DB 쓸 필요가 없죠. 그냥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던 어플 베이스로 그냥 파일 베이스로 그냥 다 쓰시고요. 웹 서비스 하면 거의 DB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플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해요. 불가능하다 하고 어느 정도 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 좀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MFC 프로그래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다가 웹 기술을 같이 구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막 비용이나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까 요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 예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는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 단계도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좀 실습하시고 응용해 보시고 스스로 좀 바꾸려고 노력도 해 보시고 하시고,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된 거 이제 소개를 하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서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려면 반드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 스마트 버튼부터 먼저 보세요. 여기 조금 더 개념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이제 여기서 따라오셔서 작업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 관련된 소스나 이렇게 아까 웹 소스 이런 거 다 합쳐서 이 레벡스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받아서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